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최근 1년 사이에 잇따라 시행됐지만 경찰 통계를 보면 효과는 반짝 한두 달 뿐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에서만 충돌과 추락, 역주행 등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러더니 갓길에 주차돼 있는 흰색 자동차를 들이받고는 발라당 뒤집어집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당시 충격을 보여주듯 차량 파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고등학생 2학년인 17살 조모군이었습니다. 아빠 차를 몰래 타고 나왔는데 게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36%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차랑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좀 나는 거예요. 가지고 제가 뭐지 하면서 창문을 봤는데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 발생한 음주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 제2순환도로 송암 요금소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4%의 만취 운전자가 15km를 넘게 역주행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고, 광산구 소촌동에서는 역시 음주운전자가 아파트에 주차돼 있던 차량 3대를 들이받고 운전을 하다 언덕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지난해 말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됐지만 법 시행이 시작될 때만 반짝 효과가 있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단속된 음주운전자의 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과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올해 6월 이후에만 2달가량 줄었을 뿐입니다. 최근에 잇따라서 우리 광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새벽 시간대 음주 단속을 더 강화한다든지. 연말 연시를 맞아 송년회와 신년회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음주운전은 더욱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해경 본청과 서해 해경청, 목포 해경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습니다. 해경의 구조 과정과 지휘 체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수단이 목포 해경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사 2명과 수사관 등 10여 명이 참여해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해경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문자로 달라고 하세요. 영상하고 이제 아이 간제실 통화 이런 거 그런 거 무슨 강제 수사가 시작된 곳은 해경 본청과 서해 지방청, 목포, 완도, 여수 해경 등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헬기를 이용하지 않고 순찰정으로 이송한 고 임경빈 군에 대한 구조 지휘와 이동 경로에 있는 해경 관련 부서들입니다. 검찰은 임군이 구조된 뒤 심폐소생술을 받았던 삼천 고함도 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여 항박일지 등을 압수했습니다. 또 완도 해경과 여수 해경은 임군이 5차례 옮겨 탄 순찰정을 보유한 것으로 관련 영상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한 것을 조사하는데 기록물하고 이게 그하고 상황실 갔다 오고.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본부가 있던 목포 해경과 서해 해경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상당 시간 소요될 전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목포 해경의 압수수색은 하루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해 수사 범위가 구조 과정과 지휘 체계 전반에 걸쳐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단 발족 11일 만에 강제 수사가 시작되면서 해경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사 당일과 생존자 발견 가능성이 제기되던 시간들의 진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학교에 갈 아이들이 줄면서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교가 문을 닫을까 봐 걱정입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폐교를 막기 위해서 스쿨택시에 공짜 집까지 여러 대안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일단 반응은 괜찮다고 합니다. 오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가 좁고 굽이진 시골길을 달려 산골짜기 한 마을에 도착합니다. 안녕 보람. 참 보람이야. 중1 여학생을 태운 택시는 잠시 뒤 또 다른 마을에 들러 여중생 2명을 더 태웁니다. 마치 스쿨버스처럼 학생들을 다 태운 택시가 도착한 곳은 화순 동면중학교입니다. 버스도 안 다니는 시골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기 위해 전라남도 교육청이 올해 5월부터 도입한 에듀택시입니다.
통학거리가 2km가 넘는 등 등하굣길이 먼 학생들은 이처럼 택시를 타고 학교를 오갈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택시업체에 요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요금과 시간 걱정 없이 편하게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거의 40분, 50분 잡아먹는데 택시에 타면서 이제 10분으로 줄어들어서 편리한 것 같아요. 스쿨버스가 아닌 스쿨택시는 전남 지역 130여 개 학교, 700여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고 있습니다. 원거리 학생들 통학 문제가 해결되면서 시골 학교 살리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교생이 30명도 안 되는 이 초등학교는 폐교 위기에 몰리자 학생들을 보내주는 가족에게 집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오래된 교사 관사를 허물고 새 집을 지어 전학생 가족에 주겠다고 하자 전국 각지에서 입학 문의가 폭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도시에서 많은 경쟁과 사교육에 이렇게 몰려가지고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교 지금 이렇게 사택을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지난 10년간 전라남도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30개이고 학생 수는 8만 6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런 노력이 폐교 흐름을 반전시킬 수는 없어도 속도를 줄일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통학 지원이라든가 간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은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산어촌 지역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학생 수 감소 문제. 이제는 작은 학교 살리기에도 다른 지역 학생들과 부모들을 끌어들일 매력적인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민간공원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광주시가 건설사 3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중앙공원은 이번엔 빠졌지만 계획대로 협약을 체결한다는 게 광주시의 방침인데요. 시민단체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시민들의 쉼터이자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광주 마륵공원. 내년 6월 일몰제가 적용되기 전 공원을 지키기 위해 광주시가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원 중 하나입니다. 꽁이 또 여기 아파트까지 내려와서 놀거든요. 그러면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저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이사 안 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특혜 의혹과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해 첫 번째 협약 체결자가 되는 걸 부담스러워했던 우선협상 대상자들 가운데 마륵공원 등 3곳의 건설사가 광주시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 대상 지역 9곳 가운데 3곳이 공원 조성을 위한 사실상의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이 건설사들은 협약 체결 이후 1개월 이내에 토지보상금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면 공식적인 사업 시행 자격을 얻게 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되면 토지 물건조사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마륵공원과 봉산 신용공원의 우선협상 대상자와 오늘 협약 체결을 한 광주시는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모든 공원의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약 체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앙공원 1, 2지구 역시 법원 판결이 아직 안 나온 만큼 계획대로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설사들에 대한 재평가 이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결탁과 혹은 유착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특례 사업의 사업자로서 광주시가 협약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고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아직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남해안에서는 굴 소확이 시작됐습니다. 연이은 태풍 등으로 지난해보다는 생산량이 적지만 어촌 마을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망만을 끼고 있는 여수시 돌산읍 앞바다. 853헥타르의 굴 양식장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해가 채 뜨지 않은 이른 아침부터 굴을 채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합니다. 양식줄을 타고 주렁주렁 매달린 굴이 올라오고 조금씩 쌓이던 굴은 어느덧 배에 가득 찼습니다. 올해 여수 지역 굴은 지난해 80% 수준인 3,900톤 생산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차례나 찾아온 태풍과 산소 부족 물덩어리 발생 등 잇따른 악재로 실제 생산량은 더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생굴 산지 가격은 1kg당 11,000원 선으로 아직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수확이 한창입니다. 1년 동안 길렀던 굴을 생산하는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폐사가 좀 있어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여수에서 나는 여수굴은 그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지리적 표시제 12호로 인정받았습니다. 껍질을 까지 않은 채 유통되는 여수 갓굴은 특히 굴 구이용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여수굴은 수심이 얕은 곳에서 자라 짠맛보다는 달콤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용에도 좋고 피로에도 좋아서 잘 챙겨 먹는 편인데 짜지도 않고 쫄깃쫄깃해요. 굉장히 입에서 약간 바다 냄새도 좀 나고. 지난해보다 생산량은 줄었지만 남해안 어민들의 높은 소득원인 굴 채취 작업은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화순 철도노조 대의원 사망과 관련해 코레일이 해당 사업소 간부를 직위해제했습니다. 코레일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화순 시설사업소 관리원 38살 A씨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철도공사 광주본부 소속 간부 B씨를 직위해제하고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화순군의 한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철도노조는 평소 A씨가 부당 인사와 폭언 등 사측의 갑질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이주 상황과 양상을 예술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국제협력 전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아시아 9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큐레이터와 작가들이 참여해 아시아 지역 이주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관점을 통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이번 전시를 위해 지난해부터 독일문화원과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상습적인 차량 정체 지역인 광주 제2순환도로 풍암나들목 주변의 교통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등의 주최로 열린 풍암 IC 주변도로 교통난 해소 토론회에서 신태양 광주시 공공건축가는 매월 공구단지 입구 교차로를 폐쇄하고 교통섬을 설치하는 방안과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방안 등을 효과적인 교통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출퇴근 시간 풍암나들목에서 얌체 운전자들의 끼어들기가 차량 정체를 더 심각하게 하는 만큼 경찰의 교통지도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군공항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조사를 시작합니다. 국방부는 어제 광주 광산구청에서 열린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 경과 보고회에서 내년 초부터 군공항 소음 영향도 기초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